자, 25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열이고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무한급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무한급수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사실 일반항의 수렴 여부를 좀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보기 매우 불편하게 생겼죠. 근데 문제 힌트가 여기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객관식 선지에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무한급수는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는 게 이미 확신이 들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부분합 구해야 돼요. 부분합을 구한다는 거 우리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뭘 구해야 한다는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2분의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곱하기 ak 이놈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는 시그마를 어떤 시그마만 물어본다고요? 더할 수 있는 시그마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더할 수 있냐 없냐는 결국은 얘들이 뭐냐, 얘들을 k에 관한 식으로 써야만 판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k 플러스 2분의 ak가 필요해지는 거죠. 타당하냐? 타당해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an 플러스 2를 써보죠. an 플러스 2는 루트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일 거고요. 다시 a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an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다를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맞습니까? 따라서 an 플러스 2분의 an이란 놈은 뭐가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도 된다는 얘기냐면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 아닌가 지금? 잡수세요 하는 수준인데, 그죠? 예.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게 되겠습니다. 타당하죠? 타당하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실제 시그마를 제너레이팅 시켜보면 뭐예요? 순차소고 타입입니다. 맞아요? 무한급수에서 순차소고의 마지막 항을 보시면 이게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필요 없어요. 맨 앞 항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인데? 1이죠. 따라서 요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빨리 알으라고. 알겠지? 마지막 항까지 구하고 있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시그마는 뭐만 물어본다고요? 더할 수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더할 수 없는 거 안 물어봐요. 알겠죠? 무조건 더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두 수열 a, n,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n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고요. 호호. 가나 다 중에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 누가 눈에 띄냐? 네? 그렇죠. 다가 눈에 확 띄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다. 이런 얘기죠. 타당합니까? 타당하냐고. 안 타당해요? 왜? 뭐가 이상해? 네? 그럼 bn이 0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제 생각에 이걸 가지고 an의 범위 추정해서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라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맞습니까? 예. 범위 추정해보면 2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보다는 an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bn보다는 작겠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접근시키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요? 2분의 3으로 가요. 얘 어디로 가요? bn이 0이니까 2분의 3으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샌드위치 정리는요, 왼쪽과 오른쪽에 수렴값이 다르면 극한을 확정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같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이것만 보세요. 2분의 3, 답 2분의 3. 알겠죠?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이건 간단해서 금방 보겠지만 복잡한 형태일지라도
딱히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둘 중에 간단한 거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261번.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얘의 극한이 0으로 수렴에 대해서 a가 0인 걸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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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시그마는 a가 0이기 때문에 2차 식분의 상수의 형태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늘 뭐밖에 안 물어본다고요? 더할 수 있는 시그마밖에 안 물어본다고요. 그럼 제 생각에는 분모가 인수분해 되면서 부분분수 분해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시그마일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인 9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8을 당연히 인수분해 해보고 싶은 거죠.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3n 플러스 2 곱하기 3n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일반항만 따로 써볼게요. 그러면 3n 마이너스 4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지금 216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부분분수 분해해보시면 일단 미친 척하고 3n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을 쓰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이걸 통분해보시면 분자가 얼마 나오죠? 6 나오나요? 맞아요? 그럼 앞에 36 있으면 통분했을 때 216이 완성되겠죠? 타당합니까? 자, 이제 우리 뭘 하면 되냐면 부분합을 구하면 돼요. 부분합을 구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6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곱하면 되니까 그제? 그러니까 3K-4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을 제너레이팅 해보겠습니다. 1 넣으면 얼마 나오죠? 2부터네요. 1부터가 아니고 2부터죠. 네. 2 넣으면 얼마 나오죠? 2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가 6 차이니까 만들지 마. 그냥 6 가지면 돼. 그제? 그럼 8분의 1이야. 맞냐? 그 다음 거는요. 3 넣어보면요. 5분의 1, 6 차이라니까? 그럼 11분의 1. 맞아요? 8분의 1, 14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순차소가 아니라서요. 항을 제가 좀 더 써보고 있는데 마지막 거 바로 쓰지 마시고 n-1 써보세요. 이거 순차소가 아닌 거 금방 알죠? 이미 2분의 1, 5분의 1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과 8분의 1이 사라지는 이런 형태일 거 아닙니까? 얘는 이 뒤에 누구하고 사라지고. 맞아? 그럼 보통 앞에 2개 남으면 뒤에 2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2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n-1때 만드시면 3n-7분의 1 마이너스 3n-1분의 1 더하기 3n-4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어차피 얘들이 이렇게 소거되고 마지막에 얘들이 남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뭘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럼 2분의 1과 5분의 1만 남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B값이라는 건 우리 아까 지금 36 생략하고 했었습니다. 그럼 36 곱하기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인 거예요. 얘가 아마 계산해 보시면 5분의 126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5B라고 한 거죠. 그죠? 맥주겠냐? 그래서 그렇고요. 126에서 0 빼는 거니까요. 126 되는 거죠. 됐냐? 됐어요? 넘어가겠고요. 다들 문제들은 풀어서 듣고 계신 거죠? 저거 책도 없네? 수학여행 월요일부터 가는데. 저는 혹시 수학여행지로 수학책을 미리 보내놨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수학여행 월요일부터 가는 게?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262번. 승현이는 진짜 이토록 불성실한 학생인데 성적 그만큼 나오는 거 보면 용해요 진짜. 시험 전에 벼락치기를 막 오지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 두 수열 A, N,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고. 수렴하려면 특정한 상수에 가까워야 수렴하는 거지 작다고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렴이냐? 이 존나 멍멍이 소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뭘 노리는 거냐면 니네가 이 작다는 걸 보고 오 얘가 0에 가깝군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작다는 건 0에 가깝단 말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어떤 뇌 체계가 양수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뭐 발열이 굳이 들면 A에는 0, 0, 0, 0, 0, 0, 0, 0, 0, 0 이렇게 하는데 B에는 마일 이렇게 하면 마일 무한개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아, 이해되냐고? AN이 0, 0, 0, 0 이렇게 가면 무한값은 0으로 수렴하죠. 근데 B에는 일방적으로 작아야 되니까 마일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멍멍이 소리인 겁니다. 알겠죠? 알겠냐? while 써있다고 지금. 알았니?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강아지 언어를 이해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니은 A의 Bn보다 일방적으로 크다. 근데 무한급수 An의 무한급수가 알파도 수렴하고 Bn의 무한급수가 베타도 수렴하면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 야,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면 큰 쪽이 일방적으로 큰 쪽이 수렴하잖아요. 큰 걸 다 더했는데 수렴하면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거 더하면 다 수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렴한다고 얘기했네. 그제? 이것도 수렴 안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음의 무한대 발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둘 다 수렴해요. 대소관계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 맞아요? 확실해요? 이걸 또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시그마가 아니고 리미트 들어가면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보기인데 이 보기는 틀려요. 니은 보기는 이러면 틀린 보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맞는 보기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건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니?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요거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네. 디귿 무한급수가 A에는 알파로 수렴하고 B에는 베타로 수렴하고 대소관계 정해져 있으면 A의 극한과 B의 극한이 대소관계가 이렇다라고 했는데 멍멍이라고 써있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극한이 0이다. 그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죠. 0은 0보다 크지 않습니다. 알겠죠? 디귿을 맞다고 판정한 후 디귿에서 어떤 착각을 니은을 맞다고 판정한 후 디귿에서 어떤 착각을 유도시키는 문제인데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극한은 반드시 0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저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넘어가고요. 263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의 좌표가 2n, n 플러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n이라고 하자. O에서 cn의 그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pn, qn이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귀찮게 하는군요. 원점에서 그건 접선이니까 뭐 구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수학 하만 충실하게 했어도 고1 2학기만 충실하게 했어도 원점을 지난 직선은 y는 mx라고 잡아도 되겠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일 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얘는 mx-y는 0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인 2n, n 플러스 1까지 거리를 재면 반지름이 2라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타당하죠? 예.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거리 재봅시다. 2m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요놈이 1이어야 합니다. 맞냐? 예. 양쪽으로 곱해서 양변 제곱하죠. 그럼 4m제곱 n제곱 좀 귀찮겠지만 그냥 하세요.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4m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mn 플러스 2n 요놈이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1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좀 계산할만 하겠죠. 맞냐? 맞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m이냐 n이냐. m이에요. m. 알겠죠? m이 지금 뭐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니까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근거 계산하기 이용하라는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냐?
안 그래 보이면 말걸. 예, 알겠죠? 그럼 m에 관한 2차 항에 대해 정리해 보시면 4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4n n 플러스 1 곱하기 m 그리고 n제곱 플러스 2n이니까요. 이런 형태의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게 된다고.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물어보는 게 지금 2pn-2qn 이잖아. 그러니까 이 해가 pn과 qn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럼 2pn-1 이거 하기 싫은데 하기가 싫은데 이거 인수분 되냐? 이걸로 하자. 많이 안 복잡하다. 예. 이게 되겠죠? 근데 얘랑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얻어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4pnqn은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이렇게 합시다. 맞냐? 맞아? 네. 그리고 마이너스 pn 플러스 qn은 4n n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8n n 플러스 1인가요? 네. 이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산해 보게요. 이건가? 맞아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 없어지죠? 그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네. 얘가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어차피 예쁘게 나오니까 별 문제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시그마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부분합만 써볼게요. 전체 다 쓰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럼 부분합이라고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요. 여기 대신에 K를 집어넣어서 부분수 분해해볼까요? 얘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아니,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하면 맞냐? 2분의 1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맞냐? 맞아요? 네, 이렇다고 볼 수 있으니까 K만 집어넣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졸라 짱났거든요. 근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거 이제 시그마를 만들어 보시면 순차소거일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빼시고 1부터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게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마지막 건 0으로 수렴할 거라는 거 이미 우리가 예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 1하고 얘만 곱한 게 답이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좀 귀찮을 뿐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4번 시인 이름이네요. 이건. 그죠? 네. 공부를 안 하시는군요. 자, 그렇고요. 이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하시오. 이거 생각보다 질문이 좀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좀 의문인데 학생들이 뭘 시도하냐면 이걸 계산하는 걸 시도해요. 통분하면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니까 알파 베타의 n제곱분의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n에 관한 식으로 써야지. 뭐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합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의 합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보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큰일 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워낙 우리가 그동안 대칭형 구조의 식을 보면 합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어떻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거 뭐예요? 첫째 항이 알파분의 1이고 공비가 알파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 이거 뭐예요? 첫째 항이 베타분의 1이고 공비가 베타분의 1인 무한 등비급수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뭔지 말면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알파와 베타는 그냥 구하면 되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죽여버릴까? 근해 공식 쓰시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인데요. 이걸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 x가 뭐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3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알파라는 놈이 뭐겠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 더 작다 그랬으니까 베타라는 놈이 뭐겠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얘기죠. 타당하냐? 답이 발산한다 일 리는 없지만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딴 식으로 풀면 안 돼서요. 확인을 좀 해보죠. 일단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동의합니까? 그죠? 그러면 알파분의 1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죠. 자, 이 값은요 1보다 큽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베타분의 1은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실전에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답이 발산하다는 리는 없으니까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뭘 풀면 되는 거냐면 얘를 풀기 위해서 그냥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죄송합니다. 역수죠? 알파분의 1분의 알파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분의 베타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분모 분자에 알파 베타를 곱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통분하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 알파 베타를 직접 대입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나머지는 근거 계산관계로 채우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3 나오고요. 알파 베타를 구해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본 건데요.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통분 시도만 안 하시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통분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265번) 자,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야, 265번 맞은 놈 손 들어봐. 푼 놈이 없냐 혹시? 265번 나는 풀어서 맞았다 손. 알았습니다. 나연이 틀렸어? 안 풀었어? 솔직히 말하자. 틀렸어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숙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온 거예요, 니네? 나 숙제가 안 돼 있다 손 들어봐. 민정이 돼 있어? 나머지 다 돼 있다는데? 민정아 너는? 틀려서 고쳤어? 세모로 돼 있는데 고쳐서 맞았어? 어떻게 풀었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정화식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합성함수가 들어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합성함수를 구했냐? 구하고 풀었냐? 안 구하고 풀었냐? 어떻게 했어요? 말해주기 싫어요. 나만의 비밀이에요. 합성함수 구하고 풀었냐고 안 구하고 풀었냐고 뭐 어려운 문제야 이게 지금?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합성함수를 사실 안 구해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냥 그게 싫었어요. 알겠죠? 왜냐면 이 합성함수 1차식 2차식 연결시킨 합성함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아마 합성함수를 안 구하면 더 복잡하게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얘 페이스에 말려가지 않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씨발 망했다. 합성함수 안 구해고 어떻게든 삐대봐야지 라고 판단하시겠죠. 보통 그래요. 여러분이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따위로 생겼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따위로 생겼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린 게 누구냐면
y는 fx의 그래프예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왜 쉬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를 풀다 보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고3 때까지도. 근데 보통 재학기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충분히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학년이 바뀌면 되게 좀 자신 없어 하거든요. 자신 없기 때문에 풀이할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는 선택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2학년, 3학년들이 알겠죠? 근데 자꾸 회피를 하다 보면 이제 2년간 아예 안 그리는 거고, 그럼 나중에 진짜 그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 못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좀 그리려고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조금 돌아가는 풀이를 하게 될지라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F서클, fx를 그리려고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됐냐? 예. 그러면 얘가 지금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랑 나눠져 있잖아요. 음수일 때 먼저 그려볼게요. 음수일 때 그리면 얘 치역은 뭐예요?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제 얘를 fx를 보셔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당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여기 x자리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합성함수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뭐 나와요? 자, 어려운 질문 하나요? 3분의 2x 마이너스 2 나오지 않냐? 맞냐? x가 음수일 때 맞아 안 맞아?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합성함수라는 거는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보다 큰 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여기 넣냐 여기 넣냐 하면 여기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식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이걸 통째로 한 변수로 보고 여기 x자리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구간에서 합성이 끝나는 거죠. 됐죠? 네. 두 번째 0보다 크가 낫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 전부 다 뭐예요? 뭐예요? 음수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냐고. 0일 땐 따로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죠? 근데 0일 땐 어차피 0이라서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와요. i가 나오죠? 예. 0일 때 놔두고 0보다 크다고 해봐. 0보다 크다고 하면 얘가 전부 다 뭐예요? 함수값이 음수죠. 그럼 어디다 합성해야 돼요? 여기다 합성해야 되죠? 근데 얘의 식은 마이너스 2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하나의 문자로 보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x 플러스 3 나오냐? 아니야. 플러스 3이 안 나 이게? 마이너스 2x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2x 플러스 1 아닌가? 플러스 1 그죠? 네. 이렇게 나오죠. x가 양수일 때 맞습니까? x가 0일 때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 그냥 넣으면 0일 때 0이고 0일 때 0이니까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따로 분리돼야 돼요. 이렇게요. 맞아요? 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저만 할 줄 아는 것 같죠? 기분 탓이죠? 여러분도 다 할 줄 아시죠? 여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고 하면 이게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맞냐?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여튼 그렇고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합성함수의 식은 이렇게 얻어졌어요. 됐어요? 예. 근데 점화식 자체는 합성함수를 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 여기다 또 2를 더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귀찮으니까 제가 gx라는 놈을 f서클 f x 플러스 2라고 잡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gx는 뭐가 될 거냐면 일괄적으로 2만 더하면 되니까요. 위에 거는 3분의 2x가 될 거고요.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2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됐어요? 됐냐고요? 예.
선생님 졸라 불편한데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쉬워요. 알겠죠? AN을 그냥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엄청 쉬운 거죠. 왜? 이 식 자체가, 정화식 자체가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A1이 지금 얼마냐면 A1이 1이에요. 그럼 처음에 2를 넣습니다. 맞아요? A2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0보다 큰 상태니까 3분의 2 더하기 3이 돼야 되죠. 2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3분의 2 더하기 3이 그 다음 항이에요. 3분의 2 더하기 3은 여전히 0보다 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 이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사실상 계속 양수니까 이거밖에 안 따라가네요. 그죠? 이거밖에 안 따라가고 얘 자체가 뭘로 보이시냐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무한 등비급수 형태, 그러니까 등비수열 형태가 얻어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잖아.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까지 합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대답을 안 해주지? 대답을 안 해줘. 근데 첫째 항이 규칙을 벗어나지 않나 이러면? 안 벗어나냐? 몸에 답답한 그 첫째 항이 규칙을 벗어나지 않냐고 이러면 벗어나는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군요. 첫째 항이 규칙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필요 없네요. 첫째 항을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9-AN? 9-AN? 필요 있나? 1 3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써보자. AN을 그 철장 어떻게 밀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보자고. AN을 거꾸로 보면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예. 3분의 2에 n-1제곱 더하기 3분의 2에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분의 2에 n-2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그래도 벗어나는 건 똑같나? 벗어나는 건 똑같군요. 그죠? 예. 여기를 1, 2라고 써도 되는데 일부러 3분의 2에 얼마 이렇게 썼어요. 알겠죠? 예.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뒤랑 좀 합쳐보려고. 그럼 얘만 지금 규칙을 유지하는 거죠. 얘는 규칙을 벗어나는 거고. 예. 얘 더해보면 얼마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제 몇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죠? 그러면 1-3분의 2분의 첫째 항 3 곱하기 1-3분의 2의 n-1제곱일걸요? 보면 힘든 그 맞아요? 맞냐고 물어보잖아. 맞냐고요? 네. 그러면 이 전체가 3분의 2의 n-1제곱 하고 3분의 1이니까 9 되겠죠? 네. 플러스 9 맞나?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되니까 얘가 그냥 9 마이너스 8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 9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예요? 9-AN으로 처리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9-AN이면 8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3분의 2 무한등비급수니까 1-3분의 2분의 8 해서 24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이정아 이거 합성함수 구했냐 안 구했냐? 안 구했지? 구했나? 구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졸려한 학생이에요. 네.
크게 어렵지 않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구해서 풀이하시는 게 오히려 풀이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있는 법을 그러니까 그리는 법을 완전히 잊으시면 나중에 꼭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알겠죠? 네. 이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써가지고 기억을 일깨우셔야지. 아씨 기억이 안 난다. 딴 걸로 풀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남들 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쉴까요? 싫어요. 승현이 늦게 와서.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알겠죠? 자, 266번. 6 곱하기 5의 n제곱의 모든 양의 약수에 대하여 이걸 구하시오. 그럼 SN은 얼마냐? 야, 너네 양의 약수의 합 구하는 공식 아냐? 어떻게 하냐? 네? 학교에서 배웠다고요?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요. 제가 양의 약수의 합 구하는 공식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어떤 자연수 n 이놈이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양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저기다가 지수인 3에다가 1 더하고 지수인 2에다 1 더해서 둘이 곱해서 4, 3, 10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n의 이 소인수들을 나열을 하는 건데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그리고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랑 곱하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얘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약수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맞아요? 네.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2의 0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2의 1제곱 3의 2제곱 2의 제곱 3의 2제곱 2의 세제곱 3의 2제곱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약수예요. 예. 근데 여기 각 항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거 전개식의 항이에요. 뭘 전개한 전개식의 항이냐라고 하면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나오고 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개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건데 이게 왜 여기서 다시 언급이 되냐라고 하면 중1 과정에서 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세히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숫자가 좀만 커져도 어째야 돼요? 더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더할 수 있죠. 뭘 배웠으니까요?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더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크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정에서 더 물어보기 좋은 소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소인수가 2개밖에 없는데 3개면 어떡하죠? 3개면 이 표가 3차원으로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4개면요? 4개면 그런 표가 존재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차원의 개념인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알겠죠? 네. 일단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2개짜리를 가지고 이걸 이해해서 일반적으로 관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거는 약수의 역수의 합이죠. 약수의 역수의 합이죠. 왜냐면 이거 무한으로 보내야 되니까. 역수가 아니면 얘 무조건 발산하죠? 그럼 답이 양형원대로 발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수로 바꾼 거고요. 이게 지금 역수로 바꾼다고 해서 이 규칙이 깨질 것 같습니까? 안 깨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SN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SN을 구할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수의 역수의 합이죠. 근데 왜 여기가 4n 플러스 4냐면 이건 그냥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약수의 개수가 4n 플러스 4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n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러지 않냐? 이제 그러니까 이 시그마의 4n 플러스 4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아 그냥 약수 다 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수치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수는 지금 2하고 2하고 3하고 5니까 1 더하기 2의 0제곱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5의 n제곱분의 1이라고 바로 쓸 수 있죠. 뭘 이해하고 있으면?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면 저걸 보고 바로 이 식을 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더해보시면 얘가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아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죠. 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라고 하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얘만 뭘로? 무한 등비급수로 수렴하잖아요. 1-5분의 1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다. 그래서 2분의 5다. 이렇게 답이 얻어지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양의 약수의 합 구하는 공식과 그 공식의 유도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죠. 맞습니까? 네. 그래야만 거꾸로 해도 똑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데 거꾸로 해도 되겠지? 라는 건 사실상 반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67번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고요. 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 이용해서 좀 쓰라는 얘기고요. 얘 첫째 항을 A 그 다음에 공비를 R이라고 잡으면 얘는 첫째 항이 AR이고 공비는 R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얘는 첫째 항이 AR제곱이고 공비는 R 세제곱이 될 거예요. 타당합니까? 맞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해보죠. 시킨 게 뭐였냐면 1-R제곱분의 AR은 3이었다. 그 다음에 1-R 세제곱분의 AR의 제곱은 13분의 10이었다. 이 두 개를 연립하면 A랑 R을 구하겠죠. 맞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뭐 해야 될 것 같냐? 나눠야 될 것 같죠? 1-R의 세제곱분의 AR의 제곱을 1-R의 제곱분의 AR로 나눈다고 하면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13분의 1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AR 여기 이렇게 약분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R만 남고요. 여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남겠네요. 됐어요? 그럼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분의 R 플러스 R 제곱 이놈이 13분의 4다. 이걸 풀어내시면 R을 얻겠죠? 맞냐? 이건 나 안 풀게. 2차 방정식이야. 맞아? 이거 풀면 R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3분의 1 나오는데 이건 안 돼요. 수렴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3분의 1만 택하면 되고요. R이 지금 3분의 1 나오면 A야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얻어지겠죠? 네. A가 얼마 나오면 8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식은 1-3분의 1분의 8이니까요. 8 곱하기 2분의 3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